남의 그 사생활을 갖고 왜 그걸 갖고 취재를 하냐고. 그때 아드님께서 대학원생이셨잖아요. 대학원생이 아니야. 예. 네. 재건축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지금. 그때 살 때는 재건축하고 관계없이 산 거예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권성동 의원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아들 권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권 의원 친동생, 즉 작은 아버지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전용 면적 97제곱미터를 12억 4,500만 원에 샀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지분 50%, 권 의원 아들과 딸이 각각 25%씩 가졌습니다. 세입자 전세금이 6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차액 약 6억 원을 3명이 지분에 따라 분담했습니다. 권 씨는 약 1억 5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2016년 권 의원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대학원생이던 권 씨 현금 약 7천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공개된 자료에선 권 씨 보유 현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취업 전이라 수입이 없었을 때인데 증여나 대출 기록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재산 공개를 많이 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숙부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지분을 나눈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권 씨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공인이 아니잖아요. 권 씨는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분이 있는 주인이자 세입자인 겁니다. 권 의원은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의 그 사생활을 갖고 왜 그걸 갖고 취재를 하냐고. 그때 아드님께서 대학원생이셨잖아요. 대학원생이 아니야. 예. 네. 로스쿨 학생이었잖아요. 로스쿨 학생이 모르고 하여튼 일부 증여를 했고 증여세 문제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측면에서 이론도 한 푼 안 깎고 다 계산은 국세청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궁금한 국세청 보고 세무조사 시켜요. 정상적인 증여였다면 아들 예금 계좌에 돈이 오고 간 기록이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빙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일 면적 아파트 매물 시세는 33억 원이 넘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아들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알고 나서 보면 그동안 권 의원의 국회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드러납니다. 여러 차례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했는데 권 의원 본인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법.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속 처리에 합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자신과 아들 모두 일종의 이해 당사자인 겁니다. 저도 재건축 활성화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하셨잖아요. 재건축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지금. 그때 살 때는 재건축하고 관계없이 산 거예요.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조달 과정이 반드시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취재진은 주택 매입 과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 배경을 거듭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본인 아니면 볼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됐어요. 내가 왜 기자한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알려바쳐야 되냐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4억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찐윤 핵심 권성동 의원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아빠 찬스로 자녀의 배를 물리고 고지고불하는 마법 망토 뒤에 숨어 국민의 감시를 피하는지 그 추악한 재산 증식의 실체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2016년 소득 한 푼 없던 20대 로스쿨 학생이 12억짜리 강남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의 주인이 됐습니다. 바로 권성동 의원의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재건축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풀어라. 자신의 아들이 사놓은 아파트,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 값이 폭등할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 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재건축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파트가 오른 건 문재인 탓, 아들이 돈 번 건 아빠 턱. 이것이 바로 그들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권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127명이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재산 은닉용 마법망토를 함께 줄렀을 뿐입니다. 바로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라는 학법입니다. 독립해서 먹고 사니 내 아들 딸 재산은 공개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기억하십니까? 그 천문학적인 검은 돈도 바로 이 독립생계라는 마법의 주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이 마법 망토를 이용해 자녀들의 재산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거지거부로 고민의 눈을 가리는 완벽한 범죄 세트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 조항 당장 폐지하고, 둘째, 깜깜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실거래가로 재산을 신고해야 됨. 셋째,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재산 형성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단순히 부자 국회의원이 꼴보기 싫다는 감정적인 요구가 아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의 배를 불리는 이해 충돌을 막고 특권의 대물림을 끊어내자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권성동의 아빠 찬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특권층의 부패가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승진적인 사건입니다. 127명의 국회의원들이 숨기고 있는 그 재산 과연 떳떳할까요? 국회의원들의 재산 은닉용 마법망토 어떻게 찢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장 구독과 엄지척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죄가 또 나왔어요. 새로운 게 많아. 불법 증여 의혹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권성동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그 아들이 2016년 10월에 권성동 의원 친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죠. 그 작은 아버지하고 그 권성동 아들의 그 여동생하고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든요. 재건축. 네. 근데 이게 12억 4,500만 원에 사는데 이게 살 때 좀 이상하게 삽니다. 작은 아버지가 지분의 그 50%를 가지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아들 딸이 각각 25%씩 가집니다. 그러니까 5대 2.5대 2.5인데 네. 작은 아버지라는 게 권성동 동생이에요. 네, 권성동의 작은 아버지예요. 권성동 동생입니다. 동생이지. 예. 권성동의 동생. 근데 이게 세입자 전세금이 6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억 4,500만 원이니까 차액 6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3명이 또 지분에 따라 분담을 해가지고 권성동 의원 아들이 내는 건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때 당시 대학원생이었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어떻게 이 돈의 출처 나머지 이게 1억 지금 5천. 1억 5천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실제로 뭐 증여라든가 이런 게 하면은 통장에 이게 거래가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네, 없어. 그런 게 없어요. 1억 5천에 대한 출처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불법 증여하고 세금 안 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권성동 의원 아들이 이 집에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12억 4,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아파트 매물 시세가
33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게 이제 불법 증여 의혹이 하나 터졌습니다. 네. 요거 이제 세금 탈세한 거죠. 탈루한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가 이제 33억이 됐어. 왜냐하면 이게 산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산 거야. 그 기대감을 그 가지고 기대감으로 네. 투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권성동이가 이 아파트 건너편에 자기 명의로도 또 아파트를 사놨어요. 이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야. 그랬던 권성동이가 지가 원내대표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했어. 이거는 이해충돌이죠. 그러네. 정말 나쁜 권성동의 그때 이해충돌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건설 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 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정부 여당은 작년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 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야,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뭐니 해도 재개발 재건축. 근데 이거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빠 찬스, 탈세, 불법 증여, 또 거기다가 뭐 지금 아파트 이해충돌 뭐 모든 게 지금 다 집약돼 있는. 진짜 나쁜 정치. 그래서 저는 권성동 같은 사람 진짜 저렇게 탐욕이 그득그득한 사람이 공적인 걸 가지고 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만 저렇게 국민들의 정말 등에 빨대를 뽑고 산 거니까요. 진짜로 정치하는 보람을 진하게 느끼는 거죠. 아, 저럴 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돈이 되잖아. 아, 그러네.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은 사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전과가 되는데 쟤는 돈이 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정치인의 행태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가장 나쁜 정치인 캐릭터 나는 진짜 권성동 같아.